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에 비해서 아시아 증시는 주말 앞두고 기분 좋은 레드, 상승 무드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들어오면서 한때 장중 급락을 했지만 만회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내려앉았던 또 양대 빅테크, 또 네이버, 카카오 주가도 회복 추세에 있고요. 또 반도체 제장주죠,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도 오늘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단연 또 에코프로비엠, SK 이노베이션과의 계약 공시 이슈가 또 코스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 어떤 종목들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 살펴보면서 이 중에 좀 더 살펴볼 종목은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주머니 전문가는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9월 들어서 외국인이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매수 행렬을 펼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기 위한 행보를 벌이고 있죠.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시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뜨거운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시에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향후 10년 동안 시에 납부하는 재산세 90%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지금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에도 앞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8만 전자를 시도하곤 있지만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 한 관계자가 CNBC라는 방송에 출연을 해서 삼성전자가 매우 저렴한 종목이다라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보다 크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지난달 매도세를 계속해서 펼쳤던 삼성전자를 매수로 전환하면서 차분히 매수하고 있지만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만 5천 원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7만 5,300원에 현재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기아를 사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34억 원가량을 사모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기아 역시나 반도체 수급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공장들이 속속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에 이어서 이번 달 역시나 반도체 부족 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와 함께 현대차 그룹은요, 미래 수소 모빌리티 실물을 공개하면서 미래차에 대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불타올랐죠. 2028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확산을 계속해서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하락세가 그려지고 있고요. 오늘은 좀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4%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3,900원가량 빠지면서 82,1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이 변동성 심한 장세 속에서도 철강 업종들 강세 흐름 포착이 되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수급에 보니까 계속 들어오면서 포스코에 아주 기대감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외국인의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네. 부분.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장에서 사실 2분기에 이끌었던 종목이 2차전지였었거든요. 네. 그때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비해서는 좀 완만하게 좀 오르고 있다. 이제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주목할 부분은 3분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에 가까운 서프라이즈 보이면서 2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는 4월에서 5월부터 반영이 돼서 5월에 최고점을 찍었고요. 네. 그리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시점부터는 조금씩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3분기를 또 기대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9월이다 보니까 또 곧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2분기보다 3분기가 실적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제 철강 원자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뭐 조선 3사와의 그 호판 가격 인상이라든지 네, 네. 철강에 대한 판가에 대한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스프레드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마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3분기 실적도 일단 지금 컨센서스는 상회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이제 외국인들은 모아가고 있는 장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포스코는 이제 철강 쪽으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고로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철강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수소 쪽으로 네. 이제 변환이 된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로 기술을 적용을 해서 결국은 사실 철강은 기반 사업으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네. 점차적으로 약 한 10에서 20년 조금은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탄소 배출을 제로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기업을 점점 변모해가는 부분, 그리고 뭐 2차 전지, 수소 산업에 대한 생산, 그리고 유통, 저장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이제 오르는 부분, 외국인들이 사는 부분은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단기적인 이런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실제적으로 나오는 시점엔 다시 한번 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지금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5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뭐 K수소 협의체 우리 또 대기업들 포스코 포함해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별 캐스터, 고!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중에요.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곤 있지만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조에 달하는 블록딜과 의무 보호 예수 물량의 해제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외국인의 물량이 빠르게 출회가 됐고요. 이로 인해 주가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버행 이슈는 물론이고요.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만기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뱅크는 특례 편입을 통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하게 됐는데요.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공개라는 뜨거운 이슈 그리고 지수 편입이라는 그 기대감, 신규 상장주에 대한 모든 이슈가 소멸된 가운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 타겟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동종 업계와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타겟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분석입니다. 기관은 이 거래일 전부터 저점 매수세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은 결국 7만 원 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 깊은 낙폭 이어갑니다. 4% 넘게 밀리고 있고요. 68,5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어제였죠.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견조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을 안고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렸었는데요. 특허청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 특허 분석 설명회를 열고요. 한국이 백신 공급의 허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대한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개발 백신 업체들 가운데서는요, 처음으로 임상 3상에 들어간 만큼 많은 이들의 주목과 관심이 따라왔었죠. 코로나19 백신 모멘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차세대 신규 플랫폼 구축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는 등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30만 원 선 매물대 차분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6%가량 상승세 그려주고 있고요. 30만 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호예수 물량 이슈는 크래프톤도 지금 적용이 됐는데요. 오늘 지금 5%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크래프톤도 카카오뱅크와 함께 상장한 지 딱 지금 한 달 됐습니다. 네. 오늘로써 딱 한 달이 됐는데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일단 1개월 차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풀리면서 매도가 좀 확대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 중에서 약 16% 정도가 지금 이제 기간 그 보호예수가 제한이 풀리는 시점인데 사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기관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매도 물량의 추례 그리고 일정 부분은 뭐 차익 실현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좀 구간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가 추이가 그렇게 좀 급격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처음 상장 초반에 40만 원까지 이제 저점을 통과하면서 지금 44만 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고 44만 원에서 한 50만 원 안팎으로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 지금 뭐 이슈가 뭐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해제 그리고 중국의 뭐 게임주 그리고 뭐 오늘은 또 엔터주에 대한 또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과도하게 좀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하긴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좀 보고 오히려 좀 그럴 때는 공격적으로 좀 저가를 매수하는 관점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작에 대한 그 뉴스테이트에 대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사전 예약자 수가 약 3,2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크게 올라오면 또 한 번 더 또 크게 점프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매수 구간은 44만 원 아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일단은 50만 원 선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손절가는 42만 원으로 제가 좀 타이트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은 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크지 않다 지금 수준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크래프톤 다음 주에 혹시 시장 시작됐을 때 44만 원 이하로 좀 떨어지면 좀 매수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 드립니다. 임백캐스터 고! 네,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오늘 플랫폼 규제 우려로 인해서 이틀간 급락했던 플랫폼 대장주들, 빅테크 대장주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는데요. 카카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우려에 지난 이틀 동안 주가가 무려 16%가량 빠졌는데요. 시가총액이 11조가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순위에서 6위까지 밀려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틀간 이 규제에 대한 우려로 너무 많이 빠진 걸까요? 외국계 증권사는 두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최근 급락은 과도하다면서 저점 매수 대응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처럼 중국 규제 우려로 급락을 했었던 그러한 상황을 우려하면서 투심이 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중국보다 규제 측면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금융당국의 발표가 오히려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급락을요 전형적인 매수의 기회로 포착을 했습니다.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을 넘게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주가는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지금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고요. 0.7%가량 상승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현재 구간 12만 9,5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역시나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이틀간 급락세가 연철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41만 원 선도 넘어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는 이틀간 주가가요 한 10%가량 하락하면서 7조 5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카카오보다는 하락세가 조금 더 옅긴 하지만 그래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CLSA는요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56만 2천 원으로 제시했고요. 네이버가 오늘 이런 상승세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여전히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앱 조사업체의 조사 결과 프랑스 구글 플레이 만화 부분에서 매출과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줬는데요. 규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긴 하지만 이 다양한 모멘텀은 살아있는 네이버. 오늘 반등에 성공하고 다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은별 캐스터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뭐 최근에 2차 전지 성장주들과 함께 상승 추세 보였는데 오늘 특히나 급등을 했습니다. 공시는 사실 어제 나왔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올랐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이제 워낙에 좀 강한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약 15% 이상으로 급등을 하면서 출발했고요. 어제는 이제 마감을 하면서는 좀 상승폭을 대부분 다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역시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이면서 결국은 또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이 또 이끌었었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신규 수주 규모가 2024년부터 3년간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 약 10조 원 규모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규모 면에서는 워낙에 좀 압도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이 1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그 앞으로의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할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큰 기대감, 뭐 기대감이라기보다 팩트긴 하죠.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과도한 부분이라기보다 다른 종목들이 이제 키맞추기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감을 좀 모아보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좀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수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실적 그리고 뭐 성장성 그리고 계열사 간의 시너지 뭐 하나 사실은 아쉬울 게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뭐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지주사인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결국은 될 기업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나 봅니다. 예. 이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사실 뒷단으로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최근 한 2분기에서 3분기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사실 좀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양극재 같은 경쟁사인 뭐 LNF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이 있고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지금 에코프로는 좀 다른 종목보다 상승세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좀 신규로 진입하시는 건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이렇게 확실한 기업 빠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조정 구간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에코프로비엠뿐 아니고 에코프로도 역시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의 영향을 받아서 에코프로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만 원 선 아래면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마 10만 원 선을 넘었던 걸로 오늘은 10만 원을 좀 돌파했던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매수 관점으로 하시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좀 낙폭이 과대했던 또 2차 전지 소재단에서의 지금 섹터 내에서의 종목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안 보였었던 종목을 찾으시는 이런 전략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개별 종목별로 좀 이슈가 있어서 좀 급락하는 종목들도 사실 좀 보여졌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하시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겠지만 2차 전지 내에서 좀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3분기에도 4분기에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과대 낙폭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들고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매수가 지금 잡으시기엔 부담스럽다. 네. 매수가는 약 저는 35만 원 아래로 내려와야 사시는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목표가는 사실 없습니다. 목표가는 없지만 달라고 하셔서 일단 45만 원, 45만 원 사실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4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9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염정 팀장이 포스코, 크래프톤, 에코프로 BM 분석해 주셨고 이제 전략도 잡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잘 참고하셔서 수익률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오늘도 역시 유리나캐스터 대신 이수민 게스트가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먼저 코스피와 또 코스닥 현재 지수와 수급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장만 해도 이렇게 오늘 정말 밀리면서 끝나는 건가 걱정이 됐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 10시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에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회복해내면서 다시 상승 반전시켰습니다. 0.45%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3,12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어제 대량의 매도를 보였던 기관들이 오늘은 다행히 2,400억 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금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5,300억 원가량 매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그래프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거의 흡사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저점을 형성한 뒤에요. 다시 또 올려 세우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040선 회복을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은 조금 역부족입니다. 현재 0.23% 강보합권에서 1,03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14거래 연속해서 지금 매도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장중에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1,146억 원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오늘 장 코스닥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의 단연 눈에 띄는데요. 특징 업종 종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특징 종목들 애플카 관련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들썩이는 이슈인데요. 애플이 애플카를 이제 단독으로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고 알려지면서 관련 부품을 낼 수 있는 LG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3%, LG이노텍이 3.84%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와 함께 좀 엮일 수 있는 밴더들 3기나 신성 델타테크도 함께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 아쉬움 속에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아가 4%대 약세 보여주면서 82,500원에 재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원격 진료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재택 치료를
리포트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대 나가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인성정보 14%대 급등세 나와주면서 3,650원에 재결이 되고 있고요. JLK와 비트컴퓨터도 약간의 흐름은 조금 반납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 주목했는지 전문가분들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병수 팀장님, 오늘장 간판주 선정한 종목 그 이유와 또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SKIT랑 에코프로 BM 두 종류 갖고 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관련돼서 오늘 좋은 흐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SKI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소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되었고 배터리 소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이 향후 5년간 연평균 4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오늘 굉장히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향후 3년간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과 관련돼서 리튬이온 분리막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생산 능력이 2020년에 6억 제곱미터에서 2025년 40억 제곱미터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됐습니다. 특히 SKIT가 생산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은 굉장히 효율성과 안정성이 함께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동종 업종에 대비해서 30% 이상 낮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은 리레이팅에서 지속된다라고 해서 좋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이상 성장을 보여주면서 22만 원을 넘기면서 끝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높은 시장 집중도를 통해서 양질의 성장과 글로벌 탑티어 성장 중인 캡티브 마켓과 중장기로 부각될 신규 성장 모멘텀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SKIT도 아마 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아마 관심을 많이 받을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께서 주목하시는 오늘장 간판주 종목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SKC를 좀 꼽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또 전거래일부터 증설 관련된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 그리고 SKC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동박에 대한 수요 타이트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SKC도 좀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나 폴란드 또 정읍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플랜트를 좀 확대를 하면서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주력 그런 고객사가 수요가 되는 양보다 훨씬 더 이제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급 타이트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들 그리고 아무래도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적인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KC 같은 경우 또 이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엔 또 폐기물 관련된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증이라든지 사업군들이 영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동박에 대한 이런 신규적인 기대감에다가 본업들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KC 지금 주목하고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또 영화테크도 보고 계시네요. 폐배터리 좀 항목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성장이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폐배터리 시장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 규모 자체도 상당히 좀 크게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매연기관차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이 시장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폐배터리 자체가 이제 파괴를 하기보다는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단순히 묻는 걸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혜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제 20만 톤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회수, 그리고 재활용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같이 수급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뭐 2차 전지 성장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고요. 영화테크는 현재까지 4.8%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거래일째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 호가였습니다. 네, 9월 10일 금요일 주식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익 내시고 방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수민 캐스터가 양시장 종가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환율이 1,170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들어오고 좀 우려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 선물 시장에서도 코스닥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로 들어오면서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부터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지금 장 초반에 그래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0.12%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중에 지금 0.74%대까지 지금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 0.32% 강세 속에 1,125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개인들 매수세로 지금 마감이 되고요. 기관들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5천억 원이 넘게 아쉽지만 매도세 유지하면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SKI 테크놀로지나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을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장중 저점 0.74% 지금 내림세 기록을 하면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0.32%대까지 상승하면서 올려 세웠습니다. 1,037포인트 선 현재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들은 소폭의 매도세로, 기관도 지금 817억 원 매도 우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LNF 쪽에 매수세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도 꽤 보이는데요. 좀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을 해서 지금 탄력이 좋은 쪽이 코오롱 그룹주였는데 오늘도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코오롱이 26%의 강세 속에 지금 마감이 되고 있고요. 코오롱 우선주도 20%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안고 있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또 오늘 탄력이 좋았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이 2%대, 삼성전기 3%대, 효선 TNC도 6%의 강세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하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래프톤 살펴보시면 의무보유 확약 해제가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오버행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5%대 약세 속에 현재 마감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 모두 3에서 4%대 약세 속에 보여주고 있는데 아산공장 중단에 대한 영향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샘의 인수전이 이제 드디어 롯데쇼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LX 하우시스가 5%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샘도 함께 약세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위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닥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가 승인됐다라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현재 아모센스 29% 상한가 진입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동양 EMP가 2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에코프로 BM 12%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많이 실으면서 12%대까지 올려 세우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함께 7%대 빨간불 켜내며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하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하위 쪽에는 게임과 엔터 관련주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 여파 때문인데요. 현재 판호 발급 속도에 조절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위메이드는 지금 신작이 판호 발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무산이 되면서 4%대 약세로 마감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연예계에서도 규제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이브가 3%대 내림세,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1%대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수 PB께서 그동안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한 종목 선정하셔서 리뷰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OCI라는 종목입니다. OCI 좀 6월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한 6주 정도가 지나서 지금 14만 원 이상의 높아진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해서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와 더불어서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P&O 케미칼이라는 합작회사에서 2차 전지 쪽 수혜주까지 받게 되면서 강한 급등을 좀 보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때 목표가로는 14만 5천 원 내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조금 더 이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태양광이기 때문에 아마 친환경 에너지로도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OCI 당연히 보유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주가 추이를 보니까요. 자, 그리고 내일장 이제 다음 주 시작되는 시장에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봤더니 역시 뭐 최근에 트렌드죠. 테마이기도 한 친환경 쪽이네요. 그렇죠? 네. 예, 친환경 쪽을 조금 돌아가면서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풍력 관련주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CS 윈드라는 종목인데요. 풍력 발전 컨설팅도 하면서 강 구조물과 그 날개라고 표현할 수 있죠. 블라이드까지 만들면서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각국 정부가 하반기부터 분명 친환경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CS 윈드도 충분히 관심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 CS 윈드가 하는 이런 풍력 발전 이런 업종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다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M&A에 굉장히 활발히 나섰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포르투갈의 ASM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유럽 쪽에 조금 더 보여주게 되고 23년부터 시너지가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주, 호주와 함께 해외 법인의 편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이미 7월 현재 올해 준비됐던 그런 수주의 80%가 이미 진행이 돼서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되는 업종이자 앞으로 최근 3년 동안 친환경으로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CS 윈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뭐 지금 미국도 중국도 사실 경기 둔화 그 지표들을 보면 좀 조짐이 보여서 시장에서는 실적에 더욱더 좀 주목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CS 윈드 이 기업은 3분기 실적 어떻게 좀 이번 실적 같은 보이나요? 경우에는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매출 관련해서는 충분히 50% 이상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요 인수됐던 이런 M&A 기업들이 시너지를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길게 올해 하반기까지 길게 보면서 투자를 이어 나갈 수가 있다면 조금 더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하창환 본부장께서 주목하신
하시는 일장 간판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리뷰부터 먼저 하고 가시죠. 네. 네, 효성중공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9월 8일에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벤트가 좀 끝나면서 다시 한번 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일단 건설업 부분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전기차 쪽에 움직이고 나서 다시 또 수소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정책적인 움직임들도 상당히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뭐 꾸준히 끌고 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에 따른 주가에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런 친환경 쪽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시작되는 장에 어떤 종목 지켜보시고 계신지 보니까 파워로직스 보고 계시네요. 네, 파워로직스를 조금 꼽아봤습니다. 이제 앞서서 간판주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영화테크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가 좀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충분히 좀 후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도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대차 그룹과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 상용화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불안한 시각들도 있지만 일단은 각국 큰 이런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시장도 좀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리사이클링 다시 한번 이런 원재료들이 좀 희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에 대한 시장 가능성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2차 전지가 다 생산이 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점점 친환경차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성장성 굉장히 좀 유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라인대가 이제 돌파 매매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충분히 바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 라인대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라인 뚫어주게 됐을 때는 위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위치까지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9,300원으로 좀 잡았습니다. 해당 라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좀 횡보를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해당 라인들이 좀 깨지게 됐을 때 좀 강한 하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라인들 이탈하게 되게 됐을 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재매수 타이밍 좀 잡으셔가지고 물량을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장 본부장께서는 배터리, 폐배터리를 테마로 잡으셨었던 거군요. 네. 자, 이쪽 관련된 종목들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간판주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분 의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촉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쪽 시장 오래 계시면서 이제 추석 앞두고 시장 썩 좋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왔었죠. 일반적으로는. 네. 사실 이제 뭐 이번 주 시장을 좀 보면은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그래도 좀 반등에는 성공을 했다는 네, 부분이 좀 맞습니다. 다행이고요. 사실 뭐 지난주의 장과 이번 주의 장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도를 좀 돌아섰다는 부분. 맞습니다. 여기는 역시 이제 환율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네. 원달러 환율 1,17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이번 주에 좀 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역시 네이버 카카오 관련된 네. 그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 이 부분이 역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좀 다운을 시키는 이러한 그 상황을 연출을 했고요. 또 이제 뭐 지금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네.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9월장에 대한 우려. 항상 미국이 좀 9월장이 좀 부진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좀 보셨겠지만은 그 지금 보면은 미 연준도 그렇고 이제 어젯밤에 그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네. 22도 그렇고 역시 이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조금씩 이제 그 통화 완화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조금 뭐 테이퍼링도 그렇고 네. 조금 이제 긴축으로의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일단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우리 추석 기간 동안에 연준의 FOMC가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관망의 자세도 조금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많이 반영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이벤트가 딱 던져졌을 때 시장은 또 반응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악재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고 있다. 네. 오늘 시장도 보시면 장중에 뭐 중국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체 규제라든가 그렇죠. 또 뭐 이제 자동차 그 업체들의 그 뭐 이제 공장 가동 중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닌데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생각보다 낙폭을 크게 키우는 이러한 또 역할로 작용을 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는 반등이 났고요 일단 그렇죠. 이 부분에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지금 시장이 일단 지수가 조금 더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만약에 이제 뭐 단기 조정이 좀 나온다면은 이럴 때는 역시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다시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가 일단은 3,100선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FOMC라는 그런 이벤트 이전까지는 좀 시장의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네. 조금 이제 단기적인 시점에서 좀 이제 매매의 관점에서 더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테이퍼링 이슈도 그렇고요. 또 뭐 중국 정부 규제, 또 우리 정부 규제 관련 산업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충격을 좀 받긴 하지만 또 이내 또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계속 과도하다. 예. 뭐 과도한 지금 이런 상황들, 금리 이내 회복한 이런 상황들은 다음 주도 좀 계속 좀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제 뭐 다음 주에도 뭐 이러한 흐름들니까 뭐 추석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 주도 역시 지수의 흐름은 역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예상 지수 배들 갖다가 한 3,050에서 3,180 수준 정도 네, 아마 네. 3,050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어떤 또 장중에 변수가 나온다면은 또 이런 순간적으로 지수의 또 그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밴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시 이런 박스권 안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증시 또 시장의 이벤트를 잘 챙겨봐야 될 텐데요. 자, 다음 주 어떤 이벤트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 일단 14일 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점은 좀 지난 것으로 지금 판단들이 나오고 네. 있어요. 일단 7월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한번 확인이 된다면은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이 조금씩은 이제 안정이 되어가는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 좀 안정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5일 날은 이제 중국의 8월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산업 생산도 전월보다 좀 감소, 네. 그리고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감소. 아마 이런 수치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지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무 지표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경제 성장의 좀 둔화를 네. 이런 그 우려를 좀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인민은행의 스탠스를 보면은 다시 좀 완화 쪽으로 가는 이러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지표의 부진이 마냥 시장에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월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제한되면서 공급 차질도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물 지표의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16일 날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하고 근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네. 7월보다는 확실히 조금 이제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이 소매 판매가 7월 지표가 나왔을 때도 시장이 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시장에는 좀 이제 안정세로 보이면서 시장에는 조금 이제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에 미 의회가 제기가 되는데 지금 시장의 하나의 또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부채 한도 조정 이슈입니다. 이미 그 제니 옐런 예무장관이 좀 약간 경고를 했어요. 만약에 10월 초까지 부채 한도의 상향 조정이 안 되면은 디폴트 우려가 있다. 이런 그 경고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전에 뭐 한 번도 그게 그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의회가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네. 마지막에 합의를 해줘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의회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 다만 이제 당장 뭐 이 한도가 조정될 것 같지는 않고 좀 네. 밀고 당기기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또 하나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해 놓은 네. 이 부양책 관련된 네.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채 한도 조정 이슈는 타결될 때까지는 조금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좀 기대하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머니 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